Do you mean it? 옛날 옛적 호랑이도 담배를 끊었다는 시절, 아름다운 숲속에 사는 아름다운 릴리 공주 미아사라가 15살 때입니다. 그런 릴리 공주의 남친은 Jack? 숲속에 사는 Jack, 잭. answer me. Say something to me. 그렇습니다. 빛나는 미모를 뽐내던 리즈 시절 23살의 탐 크루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탐 크루즈 주연의 에일리언과 블레이드 러너로 유명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전설의 레전드입니다. 영화 제목 자체가 레전드입니다. See how brilliant I 그리고 이 리뷰에는 결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my wisdom. 둘 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판타지 장르에서는 공주와 왕자가 나와야 하고 일단 예쁘고 잘생겨야죠. 왜냐하면 판타지니까요. 공주는 자신의 반지를 찾아오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반지를 던져버립니다. 이제 잭은 그 반지를 찾기 위해 반지 원정대를이 아니라 다이빙을 합니다. 흐이짜! 잭은 릴리에게 보여주기로 약속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크고 아름답게 솟아있는 뿔을 가진 유니콘이었습니다. 유니콘은 그렇게 이 아름다운 세상에 평화를 수호하고 있었습니다. As long as they roam the earth. 하지만 유니콘을 기다리는 것은 잭과 릴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암흑마왕의 지령을 받은 고블린 브릭스. 암흑마왕은 자신에게 위협적인 존재인 유니콘의 뿔을 가져오라고 브릭스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I get the point, Lord. Bring the horns to me. 잭의 만류를 무시하고 유니콘에게 다가가는 릴리. 원래 하지 말라는 것을 해야 드라마가 시작되죠. 그때 브릭스의 독침이 유니콘에게 명중합니다. 독침을 맞은 유니콘은 쓰러집니다. 이게 정말 35년 전 영화의 비주얼로 보이시나요? 정말 이 영화는 한 컷 한 컷이 모두 예술입니다. 브릭스의 칼날은 유니콘의 뿔을 자르고 순수한 힘을 지키던 유니콘의 뿔이 잘리자 평화롭던 숲은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그리고 브릭스는 릴리 공주마저 잡아갑니다. 그리고 잭에게 나타나는 엘프, 그의 이름은 검프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죠? 전설의 명작 양철북에서 미친듯이 북을 두드려대던 바로 그 소년입니다. 그런데 숲에 살고 있는 검프면 포레스트 검프? Think you can upset the order of the universe and not pay the price? 쓰러져 죽어 있는 수컷 유니콘을 발견한 잭. 잭은 암컷 유니콘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빕니다. I meant no wrong. 그리고 숲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검프와 요정인 우나의 도움을 받아서 숨겨져 있던 전설의 무기도 득템합니다. Una. Fairy's love makes anything possible.
이제 잭은 죽음의 겨울이 닥친 숲을 구해내고 암흑 마왕에게 잡힌 릴리 공주를 구해내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문득 추억의 이 노래가 떠오르는군요. 우리는 달려간다 이상한 나라로 미나가 잡혀있는 마왕의 소굴로. 여러 난관을 뚫고 마침내 잭 일행은 암흑 마왕의 신전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Eternity of silence.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암흑 마왕. In the beginning, there was nothing. 두 개의 유니콘 뿔을 손에 넣으면 그는 어둠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건 낮이건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유니콘 암컷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암흑 마왕은 아직은 완벽한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편 암흑 마왕의 소굴에 잡혀온 유니콘과 릴리 공주. 그런 공주를 유혹해서 어둠의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암흑마왕. 그는 아름다운 명품 보석으로 릴리 공주를 유혹합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렇게 홀린 듯이 어둠의 그림자와 춤을 추는 릴리 공주. 앵글, 구도, 촬영 정말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어둠의 그림자와 합쳐집니다. 에런 아로노브스키 감독의 블랙 스완의 한 장면이 연상되죠. 마침내 암흑마왕과 만나는 릴리 공주. 이 암흑마왕의 분장을 하는데 매일 5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아, 앵글, 구도, 촬영 정말 완벽합니다. 그런데 릴리 공주는 그런 암흑마왕에게 겁도 없이 외모 비하를 하는군요. You disgust me. 열받은 암흑마왕은 땡깡을 부립니다. 아무튼 오늘 밤에 유니콘을 죽이면 태양은 사라지고 이 세상은 모두 암흑 마왕의 차지가 됩니다. 악당은 말이 많죠. 잡아오자마자 빨리 유니콘의 뿔부터 자를 것이지 암흑 마왕도 뭔 말이 참 많습니다. 아,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암흑 마왕은 명언제족이었습니다. You're nothing but an animal. We are all animals. Most are too afraid to see it. You've stolen my dreams away. The dreams of youth are the regrets of maturity. Through dreams, I influence mankind. My dream is of eternity with you. 이제 릴리 공주는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유니콘을 자신이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자 아주 기뻐하는 마왕, 아주 순결한 뇌를 가진 마왕입니다. 그 사이에 잭은 마왕을 빛으로 죽이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방패를 반사경으로 써서 이 지하까지 외부의 태양빛을 끌어오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요정 우나가 외부로 날아가는 장면은 프로메테우스에서 외계 우주선의 내부를 계측하던 그 장면과 굉장히 유사하죠. 역시 같은 감독이라는 것을 인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니콘의 처형이 다가오고 유니콘의 뿔을 자르려고 하는 릴리 공주. 그리고 그걸 막아야 하는 잭. 잭의 화살은 떨립니다. I trust you, Lily. 릴리 공주는 유니콘을 잡고 있던 쇠사슬을 자르고 잭은 암흑마왕을 향해 날아갑니다.
으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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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의 결투.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잭. 하지만 유니콘의 뿔을 마왕에게 박아넣는 잭. 으이짜. 그때 태양빛이 지하로 날아듭니다. 마왕의 마지막 대사는 매우 훌륭합니다. 어둠이 없다면 빛이 무슨 소용인가? 악이 없다면 선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나 없는 것 또한 소용없다. 나는 너희 모두의 일부이므로 너희들은 결코 나를 없앨 수 없다. 하지만 잭의 마지막 일격에 암흑 속으로 날아가는 마왕. 으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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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짜. 이제 잭은 잃어버린 반지를 다시 찾아냅니다. 그렇게 절대 반지는 마침내 프로도의 손에 잭의 손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잭은 릴리 공주를 불러보지만 공주는 눈을 뜨지 못합니다.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무튼 잭은 공주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키스를 합니다. 미녀는 늘 잠이 많지요. 그리고 보석과 키스를 좋아합니다. 공주는 그제서야 눈을 뜹니다. 아, 이것은 보석의 힘인가? 사랑의 힘인가? Was it all a dream? You're my prince. So you take that, and you keep it, treasure it. 그리하여 이제 숲에는 다시 평화가 돌아오고 잭은 그렇게 아름다운 빛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이 작품은 리들리 스콧 감독이 전설의 SF 명작인 블레이드 러너를 만든 다음에 곧이어서 연출한 판타지 영화입니다. 1985년에 제작된 영화인데 약간의 과장을 보태자면 작년에 개봉했다고 해도 믿을 만큼 비주얼이 훌륭합니다. 원래 제작된 지 35년 정도 된 영화라면 당시엔 아무리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해도 비주얼적으로는 지금 보면 촌스럽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영화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름다운 세트와 조명, 촬영, 의상과 소도구 역시 리들리 스콧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특히 엑스칼리버의 촬영 감독이었던 알렉스 톰슨의 촬영은 정말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대형 TV의 색상을 테스트하기 위해 레퍼런스로 사용되어도 좋을 만한 그런 작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편집이 좀 뒤죽박죽입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개봉 시의 영화의 러닝타임은 89분이었는데 감독의 원래 편집 버전은 114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봉할 때 25분이나 영화사 간부들에 의해 잘려나간 거죠. 천하의 리들리 스콧 감독도 옛날에는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군요. 그리고 이 작품은 젤다의 전설이란 게임의 설정과 비주얼에 많은 영향을 줬던 작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젠 판타지 하면 떠오르는 반지의 제왕 같은 작품의 서사적인 내러티브를 기대하시면 좀 실망하실 것이고 그보다는 아름다운 뮤지컬을 본다는 생각으로 감상하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암울한 일들로 가득한 2020년의 막바지에 잠시 현실을 벗어나서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로 떠나보았습니다. 그 환상의 세계를 다음 시간에 한 작품 더 즐기시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주제곡이 익숙하신지요? 바로 네버엔딩 스토리, 끝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음 주엔 더 크고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라는 꿈을 함께 꾸는 시간, 작자 미상이었습니다. 작자 미상.